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손흥민 감독이 이끄는 LAFC의 2022년 시즌은 분명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LAFC는 4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개막전 이후 리그사 연승은 LAFC와의 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에 마홈 MLS 전체에서도 LAFC를 포함해 단 4팀만이 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LAFC는 다시는 2007년 뉴욕 레드불스, 2012년 밴쿠버, 그리고 2025년 세인트루이스에 이어 위협을 달성하며 그 대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인트루이스전 승리로 LAFC가 리그 선두에 오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밴쿠버는 최근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며 골득실에서 LAFC를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밴쿠버가 한 골을 실점했기 때문에 어느 팀이 더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냐고 묻는다면 기술적으로는 LAFC가 더 낫습니다. 비록 금메달 수는 뒤처지지만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부 서부 리그 통합 순위는 밴쿠버가 1위, LAC가 2위, 샌디에이고가 3위입니다. 상위 3팀 모두 하위 리그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LAFC의 우승 경쟁은 매우 치열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FC는 챔피언스컵을 포함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EMLS에서만 무실점으로 완벽한 연승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LAFC 팬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과와 상관없이 팀이 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축구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취임 당시 인터뷰에서 LAFC의 가장 큰 강점은 상대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공격력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제 목표는 적극적으로 볼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 상대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손흥민과 부항가의 뛰어난 공격 듀오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즌 개막 전 이러한 포부를 밝힌 이후 LAFC 팬들은 그의 활약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실제로 LAFC는 시즌 첫 경기인 온두라스 원정에서 레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6대1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그의 약속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4연승에도 불구하고 산토스 감독의 약속은 무색해졌습니다. 상대가 역습 전술을 펼칠 때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견고한 수비를 펼치는 팀을 상대할 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중거리 슛에만 의존하는 무능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시즌 이적 후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게 해준 손흥민의 킬러 본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막전 상대인 메시의 인터 밀란은 리그 챔피언이자 강팀이기 때문에 LAFC를 상대로 자신감 넘치는 경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만난 휴스턴, 댈러스, 세인트루이스 등 모든 팀은 최소 8명에서 10명의 수비수를 배치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LAFC는 이러한 수비 시스템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들의 기량 문제만은 아닙니다. LAFC는 시즌 시작부터 꾸준히 리그 선두를 유지하며 시즌 개막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이는 LAFC가 상대하는 대부분의 팀이 리그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상대 팀들은 어떤 전술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수비에 집중하고 역습을 통해 약점을 찾아내는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도산토스 감독이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이른바 낮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산토스 감독은 역습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 손흥민이 멋진 드리블로 2명의 상대를 제치고 휴스턴을 상대로 11대 9로 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를 뚫는 결정적인 슈팅으로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의 슈팅보다는 미드필더들의 중거리 슈팅에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델 오스트레일리아 전에서는 마르티네스의 중거리 슈팅,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에선 은 샤니어 가네거의 두 골 모두 수비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기를 활용한 중거리 슈팅 외에는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스널의 강점인 세트피스 득점과 같은 공격적인 전술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손흥민의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도산조스 감독이 손흥민의 포지션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완전히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번 시즌 입단 후 곧바로 주전으로 자리 잡은 미드필더 으스타치오가 부상으로 결장했다. 지난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무릎 부상을 입은 것이다. 손흥민은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와 플레이했다. 둘째, 최근 상대 수비진이 6인 수비 대형에서 최소 2명에서 3명의 수비수를 동원해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는 추세인데 이는 손흥민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홀로 서 있으면 많은 수비수가 그를 마크할 수 있지만 중원이라는 어정쩡한 위치에 서게 되면 많은 수비수들이 그를 따라잡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수비 중앙이 허술해지면서 부앙가나 마르티네스 같은 선수들에게 득점 기회를 내줄 수 있다. 따라서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성공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내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마크토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손흥민만이 유스타키오가 남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유스타키오는 리버풀을 떠난 후 중원에서 공격 가담을 담당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손흥민은 부상으로 인해 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리그 최고의 공격수 자리인 10번 포지션을 맡으려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10번 포지션에서 몇 차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느린 드리블 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시도하거나 동료들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연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공격수 자리에서 벗어나면 리버풀은 곧바로 결정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초반 부안의 찬스와 전반전 종료 직전 오르다제의 슈팅은 손흥민이 득점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손흥민 본인도 자신의 득점 가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승리 후 소셜미디어에 소감을 빠르게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팀 역사상 처음으로 4연승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무런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팀의 경기력을 우선시한다고 말하지만 공격수로서 득점 부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경기 후 2골을 넣은 슈아를 찾아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따뜻한 포옹을 나누는 등 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MLS를 지배했던 손흥민과 부안의 흥부 듀오의 파괴력은 이번 4경기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손흥민의 복귀를 바라는 한국 팬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내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의 득점 가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비슷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리그4 연승 기록은 정말 좋았지만 도산토스 감독이 잘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다. 작년의 손흥민 듀오가 아니다. 4경기 연속 무실점은 만족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이 아직 득점을 못하고 있다는 건 믿기지 않는다. 팀 전술이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LAFC의 이번 시즌 경기는 너무 지루하다. 손흥민은 슈팅 2번밖에 못했고 결정적인 기회도 놓쳤다. 팀 전체의 경기력이 정말 형편없다. 리그 최고의 선수 2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반전에 제대로 된 슈팅조차 없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많은 팬들이 이러한 의견에 분노하고 있다. 부산토스 감독님께서는 하루빨리 상황을 개선하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적절한 공격 전략을 구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